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논란을 일으킨 광고를 결국 중단했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이라는 한국어판 자막이 논란이 되자 한국에서만 광고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뿐이고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오래전 일이라는 대사를 한국에서만 80년도 더 된 일로 의역한 유니클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오자 광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불쾌했어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한국, 일본 사이에서 그런 문제로 되게 갈등 많이 빚었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광고를 낸다는 건 유니클로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할머니와 소녀의 나이 차를 강조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광고를 내린 건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의도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판하니까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일단 사과가 먼저 제대로 된 후에 그 광고를 내리던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대학생 단체는 오늘 광화문 유니클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광고는 한국에서만 방영이 중단됐고 80년도 더 된 일이라는 자막이 없는 국외에선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찬바람이 불면 주춤해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값싼 겨울옷을 찾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자꾸 불거지는 논란에 불매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정부도 유니클로가 골목 상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학가의 한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직원과 외국인뿐 우리나라 소비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줄었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있어요. 유니클로는 비교적 저렴한 발열네이와 가벼운 패딩 등 겨울옷이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맥주나 자동차와 달리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니클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고 논란으로 불매운동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그거를 너희가 잊지 못하는 게 잘못이라는 듯이 대체될 수 있는 제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광고 때문에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받았어요. 온라인에선 아예 철수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매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순찰대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유니클로 규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업 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조정 대상이 되면 한국에서 점포를 늘리려는 유니클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의 한국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내놓은 지난달 무역 통계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우리 돈 4조 3천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5.9%나 준 걸로 나옵니다.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지난 8월에도 지난해보다 8.2%가 줄었는데 이보다 2배 가까이가 또 떨어진 겁니다.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출 감소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맥주가 포함된 식료품 수출액이 62.1%나 떨어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등 유기화합물 수출도 24.5% 줄었습니다. 승용차 수출이 51.9%가 줄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도 48.9%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 기간 한국과 교역에서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흑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급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선 18조 원, 유럽연합과도 5조 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적자 폭이 1조 2천억 원에 달해 3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일본 작가 마사다 미리의 만화 속 주인공은 홀로 살아갈 노후를 걱정합니다. 의식주 가운데 옷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왔죠. 어쨌든 유니클로가 있으니 견딜만 하다는 결론. 만화에도 등장하듯이 그 상표 유니클로는 중저가 전략으로 인기를 모았고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명품 매장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를 유니클로처럼 안 보이게 입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정작 일본에서 유니클로란 은근히 감추고 싶은 저렴함으로 통용돼서 유니바레, 즉 유니클로의 유니와 들통나다라는 의미의 바레루가 합쳐진 신조어마저 생겨났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한가운데 자리 잡았던 브랜드.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던 호언은 물론 희망사항으로 끝났습니다. 뒤늦게 창업자까지 나서서 불을 끄고자 했지만 감출 수 없는 속마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었든 아니었든 유니클로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발해, 즉 들켜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유니바레,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상표가 외부로 도드라지지 않아서 겉만 봐서는 어느 상표의 옷인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들 역시 그 점을 방패 삼아서 하나둘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이라 한다면 그건 너무 잘 보이는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소위 혼내라 하여 속마음을 감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마음이란 본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들통이 나게 돼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윤상현의 대담한 결정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오늘 국감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 대담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습니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역사에 대한 참회, 반성에 큰 책임 부담금을 주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그냥 내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을 느낄 것 같지 않은데요? 예, 그러면 일본이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으니 도덕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게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강경화 장관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일단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고 해법을 일치과 협의해서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제가 한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윤상현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본 측 주장에 가깝다. 피해자들은 일본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사실 피해 배상을 요구했던 원고들의 요구 사항과도 다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화장실로 가는 길로 잡았습니다. 예. 왜 화장실이 등장했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산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롯데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층에 아울렛이 있는데 1층에 배치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있었을 때 사진이군요. 아무튼 지금 보면 화면이 뭐 자세하게 여러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왼쪽에 유니클로 매장이 있고 이 내용 잠깐 보면요. 지금 크게 나왔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이 있고 이 매장 안쪽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여기 있고 딱 가운데.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물을 마시거나 돈을 찾으려고 해도 유니클로 매장을 지나가야 가능합니다. 통로가 저렇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논란이 좀 됐고요. 실제 화장실이 다른 쪽에도 있긴 있지만 예. 좁은 통로를 지나야 되고 멀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돈을 찾거나 일을 보려면 유니클로 매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니클로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도 벌어진 바가 있어서 뭐 오늘까지도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화장실을 가려는데 유니클로 매장을 꼭 거쳐야 됐다. 그래서 마치 유니클로 제품을 사러 가는 것처럼 보여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예. 약간 부끄럽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화장실을 가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좌우지간 유니클로 매장을 억지로라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혹시 저 백화점의 어떤 그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저런 데다가 이 상점을 들어오게 할 때는 돈을 더 받는다라든가 입점료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죠. 예, 아무래도 유니클로가 상대적으로 매장이 다 크기 때문에 예. 혜택도 좀 받을 것 같고요. 요구도 좀 할 것 같고 실제 국내 유니클로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분을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상 계열사이고요. 다른 그런가요? 지점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점에서도 유니클로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려면 유니클로 매장을 지나야 되고 예.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보니까 물건을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유니클로 측에서도 마케팅 측면이다라고 롯데 아울렛 측에서도 마케팅 예. 측면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 군산점은 지난해 문을 열었는데 당시에는 일본 제품 반감이 크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화장실을 유니클로 매장을 지나서 배치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문제가 되는 만큼 구조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참 화장실 급하면 좀 난감하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